강의 제목은 다산정리학용의 음악 이야기입니다. 이 다산 선생은 실학자, 과학자, 정치가 등등의 많은 전문성의 용어가 있습니다만 다산 선생님이 음악학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님의 520여 권의 저서 속에는 악서고전이라고 하는 12권과 짤막한 논문 악론 2편, 또 업무 1편, 이래서 음악 관련 기록들이 꽤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다산이 생각하는 음악, 오늘의 생각하는 음악과는 폭 많이 다릅니다. 다산이 생각하는 음악은 요임금, 순임금 시절 곧 고악의 본원을 두고 있고 그러한 본원이 악경으로 완성되는 그러한 쾌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 곧 경학적 측면에서의 악경, 또 음악적 측면에서의 오성체계와 육률체계의 정비로 인해서 요순 시절의 음악의 본원을 밝혀놨다라고 자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산이 곧 어떤 사고와 어떠한 지식적 궁구를 통해서 음악적 사고관이 펼쳐지고 있고 또 그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지 다산의 음악관을 청취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음악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실학자, 과학자, 문학과 정치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알려지셨는데 다산 선생님이 음악에 밝으셨던 대음악학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산 선생님께서는 이 동아시아의 어느 음악학자보다도 더 음악적 탁월한 저술과 또 이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음악 이론을 챕터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의 목차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문을 열겠고요. 악서고전의 편찬 배경, 악서고전의 편찬 방법, 편찬 목적, 악서고전이 갖는 경학적 의미, 또 음악적 의미, 중국 음률 이론의 망실 원인과 음악의 효용성, 다산의 음악의 창의성, 그리고 이 강의를 마치며 이렇게 목차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다산의 음악 관계는 그 저술은 요순 시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산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음악은 요임금, 순임금 시절의 치세지음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그 음악의 중요성과 효용성을 짧은 논문 형식으로 악론 2편이 있고요. 춤의 원리를 설명한 원무 1편, 그리고 이 고대 악경을 복원하고 구현한 악서고전 12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다산이 평생 520여 권의 저술을 520여 권인가요? 520여 권의 저술을 남기셨는데 그 중에서도 음악에 관계의 주요 책들은 특히 악경에 관련된 악서고전 12권을 우리가 크게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서고전은 4종의 악서고전이 전하고 있고 교감 교열본 2종이 있습니다. 특히 연할자본으로는 악서고전에 1936년 정인보 선생과 안재홍 선생이 교감하시는 악서고전이 신조선사본이 일컫고 있는 여의당전서 또는 여의당집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과학중앙연구소 소장의 장서본, 또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규장본이 있고요. 미국 버클리대 아사미 문고 소장의 버클리본이 있어서 악서고전 연구의 기본 저본이 되고 있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다산의 창의성과 독창성이 응집체라고 할 수 있는 악서고전을 주목했습니다. 다산이 옛 음악의 실마리를 몇 권의 경전 속에서 찾고 그것을 재해석하여 2000여 년 동안 헝클어진 머리를 빗질해서 골라 놓았다라고 자평하며 또 소남 정약전 형님이시죠. 2000년 전 긴 밤 흐릿한 꿈에서 깨어 이제 대학의 혼이 찾았다라고 두 형제가
자평한 악서고전의 음악적 가치와 음률 산출 이론에 대해서 그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말이 무색할 정도의 음악 이론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악서고전의 음악적 가치를 경악적 의미와 음악적 의미로 또 세분하고 나아가 그 창의성, 독자성이 도드라진 음률 산출 이론과 악서고전의 이모저모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악서고전의 편찬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악서고전의 편찬 배경은 다산의 관점에서 보면 악경의 망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악경이라고 하는 것은 육예, 육경이라고 일컫는 하나의 육아 교육 덕목의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하나의 경서입니다. 그런데 이 악경의 망실로 인해서 육예지학이 다 이렇게 완성되지를 못하고 나머지 이 한나라, 진나라, 송나라를 거치면서 많은 육아 경전이 복원됐지만 악경은 끝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악서고전의 편찬 배경에는 악경의 망실을 원인으로 들 수 있고 그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다산의 의지와 뜻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악서고전에서 말하는 고전이라는 많으면서도 망한 것보다는 차라리 애로우면서도 제대로 보존되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아주 강한 다산의 의지가 담겨 있는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경은 진나라 진시황제가 경서를 불태우고 학자들을 구덩이에 매장시킨 분서 갱유 때 잃어버린 경전입니다. 진시황 때 분서 이후에 갱유가 있었죠. 공자는 주유천하하면서 13년의 유랑 끝에 고향 노나라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예와 악과 사, 서, 수, 육예를 가르치며 시경, 서경, 예경, 예기를 손질하고 악경을 바로잡았으며 춘추와 역경을 완성하여 육경을 편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나머지 5경은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악경은 복원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생은 악서고전 서문에서 육예지학이, 육예의 학이, 곧 애악사어수 육예지학이 조진계멸하여 진나라를 만나서 모두 망해버렸는데 기부응자 5고 기부부응자 1이라 이 5가지는 한나라 당나라의 홍구학적 학자들에 의해서 이 시경, 서경, 예기, 춘추, 역경 등은 대다수의 이론들을 복원하고 갖추었으나 악경은 끝내 망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탄하면서 이 악서고전을 편찬하게 된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진나라 진시황 때 분서갱유로 인해서 망실해버린 육경은 훗날 후왕과 정현 등의 많은 당나라의 유학자들에 의해서 방대한 주석과 고증 작업으로 그나마 오경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악경만은 부응되지 못한 채 옛 경정 속의 편인으로 밖에 남아갈 수 없는 이 경전이 되어버린 것을 한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다산은 악경이 진화로 소실되고 오직 하남 주가 선곡소라든가 선곡절이라든가 그 7편 주가 요시 선곡절 76편 또 한서 예문지에 실려 있으나 이나마도 곧 없어져 버리고 어지러운 그 사설이 난무하고 고학 질서가 아주 흐트러져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한탄하면서 다산의 이 경악 육경 체제로서의 하나의 안비의 근간을 두고 악서고전의 이 완성을 아주 열차게 진행했던 것입니다. 다산의 악서고전에 대한 편찬은 악서고전 서문에서 대략적으로 여기에서는 다산이 음악에 대한 그 애착과 편찬 당시 병마에 시달린 가슴 뭉클한 사연도 전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초암에 머물러 악서고전을 지을 당시에 그는 다리가 붓고 근육이 땡겨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한 상황에서 고학이 이미 망실하고 선성의 도가 어두워졌으니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일념으로 저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누워 스승이 부르면 글씨를 잘 쓴 제자 이청이 받아 적어가며 책명을 악서고전이라고 했다라는 그 저술 과정을 보면 가슴 뭉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고전이라는 말은 많으면서도 망한 것보다는 차라리 애로우면서도 제대로 보존되는 것이 낫다는 뜻이라고 하는 데에서
악서고전의 강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 음악에 대해서 논하고 또 악서를 저술을 했지만 그 많은 그 악서들이 다 거짓을 행행하고 있고 외롭게 차라리 이 진실된 악서가 전하는 것만 못하다는 그런 악서고전의 고전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악서고전의 이 편찬 방법을 보면은 61종이나 되는 성경현전의 악서를 재인용하고 재해석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 현전 그렇습니다. 그런 성경현전은 성인의 말씀은 경이고 현인의 말씀은 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성경현전의 61종이나 된다라고 하는 다양한 악서와 경서를 토대로 해서 인용과 재해석을 통해서 악서고전의 편찬 뼈대를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다산의 악서고전 속에는 과학적 사고와 과학기술의 영감이라는 표를 느끼게 합니다. 요소요소에 스며있는 그 예술적 감각과 과학적 사고는 늘 창의성과 독창성으로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다산은 악경과 망실을 지극히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요순 시절 덕치를 펼치던 그 중심에 음악의 효용성과 중요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애약 사상으로 점철된 공자, 맹자의 본지가 무엇인지를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산은 진나라 이후 융예의학이 없어지고 붕대지 못한 상황에서 성인의 악경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산은 오직 성경현전에 산발적으로 보이는 우서 몇 군데와 주례 5, 6절 뿐이어서 고학을 배우고자 해도 우서나 주례 몇 마디 뿐이어서 의거할 데가 없다라고 지극히 한탄하면서 진한 이후에 여러 사설들로 빗자루로 한 번에 깨끗이 쓸어버려야만이 머리에 덮인 것을 털고 가시덤불을 헤쳐나와 예법에 어느 정도 가까울 것이라고 하는 일념으로 시경, 서경, 맹자, 의례, 주례, 주어, 국어 등에서 겨우 몇몇 구절을 뽑아 모아서 부언 설명하고 재해석하고 그래서 악서고전의 12권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악서고전의 서술 방식은 키워드가 되는 그 논지를 먼저 문헌에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그 발췌본을 중심으로 해서 논을 하고 또 그 발췌된 그 주어를 또 이 변별하고 반박하고 조사하고 또 정정하고 이렇게 논, 변, 박, 사, 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논은 어떤 설에 대한 논증하는 것으로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음악 관련 내용 가운데 논증이 필요한 기록을 제시한 뒤에 이에 대한 용안이라 하여 나의 생각이라 하여 다산의 주장을 논리적이고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변은 음률이 옳고 그름을 밝게 분별해서 잘못된 내용을 변별하는 변석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은 잘못된 이론을 반박하는 그러한 내용이고요. 특히 청대의 학자 모기령의 음률 이론을 아주 심도 깊게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눈에 띕니다. 사는 제대로 된 이론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경전을 통해 윤려의 본법을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 체제입니다. 정은 잘못된 이론을 바로잡는 방식 등 전체 12권 76항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산의 악서고전 12권의 1권부터 12권까지의 인용문들을 보면 주례에서는 권 1에서는 46회, 2권에서는 1회, 3권에서는 4회, 4권에서는 5회, 5권에서는 1회 이렇게 해서 165회의 인용문을 가지고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다산의 악서고전의 편찬의 주요 서책은 주례를 근간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 수치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경이라든가 의례라든가 맹자, 예기, 원령장구, 대대기, 춘추자전에서 주역, 정의, 국어, 통전, 사기, 사기, 세근, 이하, 광하, 관하, 여시춘추,
설문회자, 해남자, 백호통이, 서론, 진안서, 후안서, 신당서, 수서, 송서, 유서, 진서, 남서, 노자, 한비자, 열자, 초사, 죽자, 옥회, 논형, 모시, 환시예전, 악서, 율려, 신서, 고금주, 문선주, 성리대전, 제왕세기, 문헌통고, 몽개필담, 황은어, 정성록, 성유 악본 해설, 경산악록, 서경직전, 해암집, 강의자전, 고구문의 거요, 양자운집, 흠정, 서경, 전설 휘찬, 서경 잡기, 당국사보, 강문 통집, 유자 산지, 한유 육조 백가집 등 다산이 악서고전 12권에서 인용되고 있는 책은 총 61종의 책이 되겠고, 인용 문구는 약 658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제자 백과서, 또 특히 성경 현전을 망라하고 덜쳐보시고 음악관계 내용의 편린들을 모아서 논변 사변행으로 다산의 이러한 개인적 그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경이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악서고전의 이 편찬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악서고전의 편찬 목적이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서고전의 편찬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성정 순화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과 정, 감성과 감정을 어떻게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매체로서의 다산은 악을 주목했습니다. 이런 감성과 감정의 순환은 다산뿐만 아니라 옛 요순 시절의 성인의 정치에서도 반드시 감성과 감정을 으뜸으로 순화시키는 그런 도구로서의 악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신 이성하고 이 수신 몸을 닫고, 먼저 악은 몸을 닫고 그 자기의 성품을 다스리고 방기 천진하는 것이 곧 악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 참모습, 나의 참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음악이 갖는 그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신 이성에서 곧 방기천진하는 것이 다산이 가지고 있는, 또 옛 유학자들이 음악을 주목하는 그러한 의미가 제일 손꼽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읽어서 부언 설명해 드리면, 옛날 성인이 음악을 제작한 것은 아름다운 소리로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고 마음의 흥기를 느끼고 또 음악으로서의 그 즐거움만 얻으려고 하고 흔쾌, 유쾌, 통쾌 이러한 감각적인 것만 얻으려고 음악을 제정하고 가깝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임금이 덕이 없어 백성들이 곤란을 겪게 되면 좋은 음악을 악기에 올려서 그것을 연주하여 임금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더욱 분별하여 자기의 악한 점을 고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도 보면은 음악으로서의 항상 자기의 덕을 살펴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록에도 보면 세조께서 농부가 이 궁궐로 초대를 해서 농부가 부르는 노래소리를 듣고 자기의 정치와 또 그러한 자기의 뜻이 어디까지 백성들에게 미치는가를 가늠하는 잣대로도 사용했던 예들이 바로 이러한 그런 그 모습들이 전래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자기 허물을 듣지 않으려고 하면 귀머거리라고 하고, 착한 사람이 덕 있는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르면 봉사라고 하는데 신하가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의 좋은 노래를 수집해서 정치가 어떻게 되는가를 알게 하며 벼슬의 등급을 설정해서 어질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도구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음악이 이 당시의 정치를 직접 반영하고 음악을 듣고 곧 그 정치를 알아낼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약정이 지기정이라는 그런 얘기 악기의 그런 문구들이 바로 이러한 의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약은 지기정이라 곧 정치와 정치를 아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춘추 시대에 계찰이라는 사람이 노나라의 음악을 듣고 국구 찬양하였으나 그때 노나라의 정치는 그다지 잘 되어가지를 않았으며 공자가 제나라에 가서 소학이라는 옛 곡조를 듣고 너무 좋아서 밥 먹기를 잊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나라는 그다지 융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제나라에서 소학을 듣고 이 침식을 지렸다. 고기 맛의 예약적이 지기쟁이라는 그런 말들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음악을 듣고 정치를 안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이처럼 그 위험하기도 한 일이지만 어떻게 정치와 음악이 서로 꼭 들어맞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아픈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시와 노래로 풍자도 하고 찬양도 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노래란 혹 옛날의 법을 밝혀서 반성하게도 하고 혹 지난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스스로 경계하게도 하고 혹 정치를 직접 지적하여 고치도록 해야 하는 의미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곧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음악이라든가 또 이 풍속에 잘되고 못되고를 꼬집는 놀이들은 이 풍자와 해학과 이런 골계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반영해주는 노래와 또 그 시대의 잘못된 꼬집는 이 놀이를 통해서 곧 그 노래와 그 놀이가 통치자들에게까지 이어지게 하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그런 특히 남도의 음악을 대표하는 판소리의 그것도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곧 민중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노래하고 있는 그대로 민중들의 말로 민중들의 어투로 해학적이고 풍자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그러한 그 판소리가 지니고 있는 의미성과 상징성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데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조정에서 음악을 받아들이고 내쫓는 길이다라고 해서 이 내용은 악서고전 중 나번이 중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편 아카케범 서문에 의해도 고대 성인의 치세에는 모두 예약을 먼저 하고 형벌을 뒤로하여 교화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고대의 성인의 치세지음에는 예약을 먼저 하고 형벌을 뒤로해서 항상 백성을 교화해서 그 백성들이 함께 어우러 사는 대동사회를 구현하려고 했고 곧 여천지 동화하려고 하는 하늘과 땅이 함께 동화하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을 일구고자 하는 것이 곧 유가의 음악 이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이 교화되어 공덕과 효능이 빛났으며 40년 동안 형벌이 없어 융성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조금 말을 앞 돌려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이 예약과 형벌이 갖는 이 교화의 의미가 진나라를 만나서 이 악이 망실해버리고 이 악이 이 기능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역기능이 되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피폐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추 속에서 악소고전이 곧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토대 이론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쇠함으로부터 숭박한 풍속이 없어지고 오로지 형벌만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다사는 자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악소고전의 편찬 목적 속에서 악소고전이 갖는 이 경학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악서고전의 경학적 의미는 다산의 경학, 성경현전의 그러한 학문적 토대 이론의 경학을 중에서도
다산은 이 육경을 회복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육경이 중에 하나, 악경을 망실한 이후에 악경을 갖춰야겠다라는 그러한 강한 의지의 표명인데 의미가 있고요. 이런 악경의 의미는 수기지학은 유기지학으로 대변이 되는 것이고 치인지학은 유인지학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논어 양화편에 있는 말인데요. 공자지 도는 수기 치인이 따름이라 공자의 도는 수기와 치인일 따름이다라고 양화편에 그랬습니다. 수기지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닦는 것이고 나를 닦는 것은 곧 자기를 위하는 학문이 되는 것이고 치인지학은 남을 다스리는 것이고 남을 다스리는 것은 남에게 베풀어지는 유인, 남에게 하염이 있는 그런 남에게 베풀어지는 그 학문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기와 치인의 근간을 두고 곧 유기와 유인으로서 그거를 이렇게 전개되는 양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기 이성하고 곧 자기 몸을 닫고 이 자기의 성품을 다스림으로써 방기천진이라 곧 그 참모습, 자기의 참모습을 되찾아가는 그러한 악의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내용과 수기지학은 유기지학이요 치인지학은 유인지학이란 수기, 유기, 치인, 유인 이 내용은 서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외면을 절제하고 외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외적 행동, 자기의 이 외면을 예로서 절제하고 악으로는 곧 내적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 큰 틀 속에서 그 이분법적 그런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제는 행동을 바르게 하고 화평하는 덕을 기르는 게 있으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도 폐해서는 안 된다. 예악은 불가 사수라고 하는 그러한 틀 속에서 예악은 쌍두마차와 같은 오른손 왼손 왼발 오른발과 같은 그러한 앙과 것을 하는 학문적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요소만 더 많이 전승이 되고 이렇게 복원이 되고 재현이 되고 악이라고 하는 내적 마음을 다스리는 마음은 성리학적 측면에서 깊게 천착이 되고 음악적 관점에서 미비한 그러한 실상을 다산은 주목했던 것입니다. 덕은 아니며 근본이며 중화는 지용이 곧 안에 간직되어야 효와 목인이 밖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 토대도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악은 사람을 교화하는데 먼저 힘써야 할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이 물과 기름, 물속에 기름이 있으면 이 기름이 둥둥 뜨는 것 같이 사람이 동화하고 사람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문적 그 이론적 속에는 악이 가장 효용성이 높고 가장 악으로서의 교화가 가장 첩경이고 가장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선현들은 깊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하나 되고 동화되기 위해서는 노래를 불러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노래를 불러보면 그냥 우리가 어깨동무가 되고 그냥 손을 잡게 되고 노래로서 화합하고 또 하나 되는 모습은 음악이 가장 손쉽고 빨리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요소라고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서 다산의 경학적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다산의 악서고전은 진나라 이후에 잃어버린 악격을 되찾아 옛 육경을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현의 말씀인 경전 문구를 지혜서가여 얻은 결과라는 점에서 한 당나라를 거쳐 송원 명나라에 이르는 동안 고증학과 훈고학의 새로운 경전 해석을 제시한 쾌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악경에 대한 동경과 뜻은 높았으나 미완성으로 그쳐버린 원시 유교의 육경 회복은 유교 학문의 새로운 물꼬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경학자들과 함께
공유했을 법한 사서 3경, 사서 5경 아닌 6경 사서라는 경학의 밑그림을 새롭게 하여 다산학이라는 디딤돌이자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산이 악서고존이라고 하는 악경의 복원이 곧 다산학의 6경 체제의 곧 하나의 디딤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6경을 갖추게 된 배경적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산학의 근간은 수기와 치인에 있고 경학과 경세학이라는 양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자는 논어 양화편에서 사람이 배워야 할 학문으로 수기에 힘쓰는 유기지학과 치인에 힘쓰는 유인지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산학은 공자의 가르침인 수기와 치인으로 대별하여 자기 몸을 닫고 수기지학은 유기지학으로 경학 즉 육경을 가리키며 또 남을 다스리는 치인지학은 유인지학으로 경세학 즉 경세유표, 흥문심서, 목민심서를 가리키며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치민의 요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다산의 사상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일표이서를 둘 수가 있는데요. 경세유표, 흥문심서, 목민심서 그 글자가 경세유표는 표이고 흥문심서, 목민심서는 서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산의 사상을 일표이서라고 축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표이서에 곧 경세학, 세상을 백성을 구제하고 세상을 경영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이런 요체지학, 다산의 사상과 철학이 녹아있는 이 경세지학의 하나의 악서고전이 곧 경학적 의미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다산의 악서고전의 이 경략적 의미를 앞에 살펴보았고 음악적 의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의 악서고전이 갖는 음악적 이론, 이 음악적 이론은 과학적이고 과학적 사고의 기하학적 이론이 첨가되어 있고 또 이 순수 음악 이론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일대 중국 진나라 이후에 한당 송원 명청을 거치면서 그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어느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음률 산출 이론이라고 하는 그 율려지 이론을 다산이 펼치고 있다라는 데 음악적 의미를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요약해 보면 오성과 육류를 변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시춘추라든가 해남자라든가 사기율서라든가 한세율력지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은 12, 율여, 율은 곧 하늘이고 여는 땅이고 그래서 이 천지를 천지를 본받아서 이 배열된 율려 이론을 다산은 하늘의 이치인 율과 땅의 이치인 이 열을 완전히 구분해서 산출 이론을 체계화시키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악조 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는 오성 체계를 12율려 속에서 오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성을 산출하는 공상각 지우 오성을 산출할 수 있는 새로운 이론 체계를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조금 그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소리성, 소리음, 또 이 법칙률, 음악학 이렇게 구분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은 훈이 소리성이고 소리고 음은 성이고 하나는 훈이 소리고 또 음은 음인데 소리음 소리성 이 차이는 뜻이 훈이 소리인데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의문스럽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만물의 인간의 마음이 감흥에서 발현된 소리 곧 감동을 해서 사람의 마음이 감흥을 해서 발현된 소리 이는 그 소리에는 질서가 없죠. 어느 정도의 공상각치우라고 하는 오성체계의 질서가 지어진 소리가 아닌 감흥에 의해서 발현된 소리는 곧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강의의 내용에는 똑같은 소리성, 소리음인데 이 소리는 음이 아니고 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말한 소리에는 음정의 이 공상각치우라고 하는 음정이
여법하게 질서 지어져서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제가 강연한 것은 아니잖아요. 음정이 없이 이 소리에 의해서 부등균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것은 바로 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체계는 이 악조 이론의 근간이 되고 있고, 율의 체계는 삼기육평이라고 하는 고대 여시춘추 이후에 12율여를 산출하는 그러한 이론적 하나의 독창성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새로운 공식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육률체계는 삼기육평으로 운변되고 있고, 중국의 율려 체계와 악률 이론을 부정하는 데에서 오성체계와 육률체계가 잉태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론은 이렇게 짧게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이러한 오성체계와 육률체계, 곧 중국의 그 많은 율려 체계라든가 악서에는 찾아볼 수 없는 다산만이 주장한 독창적 창의적인 그러한 음악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특히 이 유럽의 음악 학자들도 다산이 말하고 다산이 소리를 음정을 갖춰서 산출하고 있는 그런 오성 체계나 육률 체계는 아주 이러한 음률 공식이 과연 음악으로서의 활용될 수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정도로 강한 관심을 보였던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은 이러한 오성체계와 육률체계를 완성하기까지 중국의 그 많은 율려체계의 악률이론을 부정함으로써 다산만이 새롭게 세우는 오성체계, 육률체계에서 고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곧 다산이 그 율려체계의 악률 이론을 중국의 그 많은 거짓이 횡행하는 것보다는 애롭게 이 다산이 주장하는 오성과 육률체계의 이 두 가지 이론이 애롭게 전하는 것이 더 낫다. 고존, 애롭게 전하는 것이, 참 진실이 애롭게 전하는 것이 더 낫다. 수많은 거짓이 횡행하는 것보다는 애로운 참 진실 한두 마디가 더 낫다. 그래서 정말 이 악서고존이라고 하는 이름도 다산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멋스러운 제목이 아닐 수 없고, 그 악서고존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경은 악경을 복원하려고 하는, 또 악경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자찬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다산의 악서고존의 음악적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부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자찬묘지명에서 음악을 다루는 심해를 수리한 기록이 있습니다. 악은 이렇게 다루었다. 이를테면 오성과 육률은 곧 한 가지 물건이 아니다. 육률은 악기를 제작하는 것이니 악가의 선천이고, 오성으로는 가락을 나누어 악가의 후천이다. 곧 육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악기 음정을 산출하는, 악기를 연주하기 위해서 악기가 가지고 있는 음과 음의 간격을 산출하는 그런 선천 이론이고, 오성체계라고 하는 것은 곧 궁상각지의 음의 소리의 높낮이를 구분짓는 후천 이론이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론의 추영과 여부리와 유한 등의 그 유를 불어서 음정을 정한다. 추율정성이라고 하는 이 네 글자의 의문을 갖는 그 의문의 사고가 곧 악서고존이라고 하는 다산만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론 체계를 이렇게 완성하게 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의 악서고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완성되기까지 다산의 눈높이에서 보는 다산의 의문은 많은 중국의 악서 중에서 추율정성이다. 추율정성이다. 율관을 불어서 소리를 정한다. 율관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불어서 정한데, 소리라고 하는 인간의 몸에서 인간이 부는 소리도 일정하지가 않고 불규칙한 것인데, 불규칙한 것으로 불규칙한 율관을 불어서 나오는 소리가 어떻게 정률이 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바른 소리로 삼을 수 있는 곧
기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건 아니다. 추율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사로운 술수에 불과하는 그러한 그 음률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악서고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악률 이론, 음악적 의미에서 다산의 의무는 추율정성이라고 하는 데에서부터 이 네 글자의 의미에서부터 부정적 시각을 가지고 분석적 의미로 파헤치면서 추율정성에 의해서 논리화되고 있고 체계화되고 보편적 이론을 갖추고 있는 중국의 여러 많은 악서들, 곧 삼분손익법 이론이라든가 취처 생자법 이론이라든가 또 이 괴기 올기의 이론이라든가 또 이 24절우에다가 12월령에다가 괴기에다가 이 또 팔기에다가 이런 것을 그 음률을 배열을 해가지고 음률 이론을 이렇게 피려보고 있다라는 것인가, 또 이 정변반이라든가 이런 그 율려신서의 정반 이론이 나오죠. 이러한 중국의 이 많은 그 수많은 그 대표적인 그 내용들이 여부리의 여시춘추, 추연의 해남자, 추연의 그 음양 오행사상, 곧 그 오행사상에다가 추연이 해부하고 또 여시춘추에서 12월령이라고 하는 사상에다가 음률 이론을 이렇게 결부하고 해안이라고 하는 그 해남자에서 유한이진 해남자에서 이러한 추율정석 이론으로서의 음률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요설로 사설로서 사악한 술수 음악 이론으로서 간주하면서 추율정석이 아닌 율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라고 하는 것은 불어서 소리를 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하학적 그런 과학적 원리 속에서, 과학적 수리학 속에서 이 음률이 산출되는 것이지, 이 부정확한 그 율관을 또 부정확한 호흡에 의존해서 불어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이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육류를 각각 3등분하여 이를 빼서 육열을 낳는 것은 영주기의 대균, 세균, 삼기육평의 유의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앞 문장에서 다산이 부정적 시각으로서의 송두리째 중국 악률 이론을, 특히 음률 이론을 뒤집을 수 있었던 추율정성에 이제 반하는 그러한 다산의 음률 이론이 곧 삼기육평으로 규결짓고 있습니다. 삼기육평은 영주교의 대균, 세균이라고 하는 대균, 세균의 이러한 그 작구의 해석을 삼기육평으로서 해석해 내므로써 곧 다산의 음률 이론의 정점을 삼기육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산 스스로가 악서고전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정리한 글이지만 이것이 음악 학계에 미치는 영향은 이목을 주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동아시아 음악학자들이며 수학자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악서고전에는 그 음악적 창의성과 독창성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악서고전 12권을 읽다 보면 어느 것 하나 중국의 그 많은 악서에 옳다고 한 부분이 없이 360도 전부 다산의 눈으로 보면은 부정적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악서고전에서 그 용안, 나의 생각이라고 저술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의 이 다산의 독창성과 창의적인 그 발상, 그 다산의 그러한 그 분석적인 의견들에 정말 놀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산은 진화 이후에 진나라에 분서가 있는 2년 후에 경유가 있고 악경을 잃어버리고 한당 송원 명청을 거치면서 수많은 음악가들이 역설하고 있고 여시춘추, 해남자, 사기율서, 한세율력지 등에 산재된 삼분손익법, 추차생작법, 격발상세법, 배계, 배월 등 음률 산출 이론이며 악조 이론인 성궁, 변반, 반율 문제 등의 음률 이론과 악조 이론을 전반에 걸쳐 전면 부정하는 그러한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별로 보면은 이러한 음악학자들에 의해서 음악이 중국에서 정립되고 있습니다. 주나라 때는 장홍이라는 음악가가 있었고 진나라 때는 사광, 또 순웅, 장화라고 하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자에 보면은 이루의 눈밝음과 또 이 이루라고 하는 사람의 이 세상을 보는 이
까트라기까지 하나라도 다 분별할 수 있는 눈 밝음으로는 이루고, 또 이 손재주로 뛰어난 사람은 이 공수자고, 귀로 들어서 세상에 많은 이 자연의 소리를 다 식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광과 같은 사광지 총으로도 정리해내놓은 그러한 음률 이론들, 순욱이라고 하는 이 율책을 만들어서 음률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들, 장화라든가 오나라의 이 계찰이라든가, 그리고 이 무제 때의 이연년이라든가 경방의 육십률이라든가 진나라 때의 정역이라든가 수나라 때의 우홍, 단나라 때의 조효손, 송나라 때 화연, 진양, 최원정. 진양의 그 최원정은 송나라 때 율려 신서로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죠. 진양의 악서는 많은 송나라의 또 그 고대 음악 이론을 이렇게 집약하는 그러한 악서로서 있는데, 이런 주나라에서부터 이 송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많은 귀 밝고 눈 밝은 이런 악자들에 의해서 정리된 음악 이론이 다산의 그 치율증성이라고 하는 네 글자의 재해석으로 인해서 다 부정이 되고 다 이렇게 재평가를 받는 이러한 내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이러한 그 시대별로 음악가들의 내용을 여기에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장홍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 경황 때 대부이고요. 공자가 그에게서 음악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자 과거에 그는 간신의 차면으로 쫓겨나 총나라 땅에서 자결했는데, 장사 지낸 지 3년 후에 묘를 파보니 이 피가 모두 파란 구슬로 변해 있더라 하는 장자 자편 예물편에 이런 장홍에 관련된 일화가 적혀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광, 춘추시대의 징평공 때의 눈먼 악사였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악사들의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에게는 이 시신경을 좀 멀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화의 그 서편제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서편제 영화의 그 선생이 그 오정혜 씨의 그 눈을 멀게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눈을 멀게 해 가면서까지 그 판소리의 음률을 이렇게 주입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음악학자들이 왜 그 눈을 시신경을 멀게 함으로써 그 시신경이 곧 여기 청력으로 모아져서 음률의 그 소리를 변별할 수 있고 분별력 있는 그러한 미세한 음의 소리를 변별할 수 있는 그 신경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맹들입니다. 그래서 이 오정혜 씨의 그 눈을 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아마 음정이 불확실하고 소리가 가져야 할 그 음과 음 간의 간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신경을 멀게 해서 청력으로 모아서 그 아마 음정을 더 한층 바로잡고 하는 그런 그 숙고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음악가만이 기르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공부하는 것은 해 뜨는 그 해의 그 밝음이요, 늙어서 공부하는 것은 밤에 촛불을 켠 밝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눈이 먼 악사이기 때문에 눈이 멀기 때문에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 공부하는 것은 뜨는 해의 밝음과 같고, 늙어서 공부하는 것은 밤에 촛불을 켜고 그 밝음을 쫓아서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모든 음성, 음률을 잘 분별하여 진이 이 진나라와 제나라 싸울 때 새들의 소리가 즐거우니 아마 제나라 군사들이 도망가는가 보다 했으며 금강이 지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광지총은 불이 육률이고 불룽정오음이다. 사광의 이 총명함으로는 육률을 쓰지 않음이 없고, 또 이 불능정오음이라 오음을 바르게 다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의 이 소리의 질서를 사광과 같이 이렇게 밝게 변별하고 분별하는 사람이 중국 진나라 때 그 이후로는 없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 계찰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나라 때 성인이었고요, 오왕 수몽의 네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그 내용은 좀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중리는 중국 고대 사상가요 유교의 시조인 최고 덕목은 인이라고 보았던 중리는 이 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금을 잘 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도 그 음악가이고 그래서 이 극기복례를 통해서 곧 삶이 곧 인이다. 그래서 이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 중리의 공자는 특히 그 음률 산출 이론을 논어라든가 공자의 저술에서는 볼 수가 없고 음악의 효용적 가치를 눈여겨볼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률 산출 이론에는 볼 수가 없는데 위에서 설명드렸던 이러한 그 분들의 시대적 삶을 면면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그 주나라의 장홍에서 송나라의 최원정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남겨놓고 곧 붓으로 종이를 갈아서 많은 악서들을 저술해 놨는데도 다산의 눈으로 본 이러한 악서들은 다 종이에 불과하고 음악 이론의 실체에는 하나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다산의 악서고전의 그런 그 음악적 의미가 얼마나 크고 유대한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중국 음률 이론의 망실의 원인을 좀 더 부원해서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추율정성, 유를 불어서 불취 법칙률, 정할정, 소리정, 유를 불어서 소리를 정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 변별 이론, 곧 음률 산출 이론을 다산은 일단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추율정성에 의해서 육류가 산출되고 있는 삼분소닉법이라든가 취처생자법, 백예배월법, 성군성법 등 여러 중국의 여러 이론들을 다산은 이제 진시황 이후의 음률 이론의 망실적 그런 하나의 결과로 그렇게 손꼽았습니다. 또 음률 이론의 예기 예운과 원령을 조정으로 하여 오행설을 결부하여 더욱 망실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러한 그 한당송원 명청이라는 긴 세월을 거치면서 이런 사마천, 방고, 경방, 전학지, 망보상, 소직파, 왕박 등이 모두 앞다퉈서 이러한 오행설에다가 추율정성을 해서 산출된 그 음정을 배열해 가지고 하나의 악조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상각지후 이 5조에다가 12율려를 배합시키면 경방의 60조가 되는 것이고 12율려에다가 변치변공을 엮으면 74조가 되는 것이고 또 12율려에 각각 이렇게 배환해서 또 12율려의 악조를 하면 144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 악조 이론으로 변별되고 있는 경박, 전학지, 망보상, 소지파, 왕박으로 이어지는 그 악조 이론의 이론들을 또 이렇게 음악을 망실한 하나의 잘못된 그런 결과다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어 신비는 의당 고온을 돈독히 숭상해야 하는 것이지만 옛것을 특히 진실된 진리 참 이치를 깨우쳐서 고운 훈고 깨뜨려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도 진나라 한나라 이후에 반드시 한비로 말끔히 쓸어버릴 듯 깨끗이 정리해 놓아야만 가려 어두운 것을 역설에 예치고 고법을 옛것을 본받아서 고법과 비슷한 형태로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다산은 중국의 그 진한 이후에 그 많은 앞서서 진나라의 장홍에서부터 쭉 그 설명해 왔던 그 송나라의 송나라의 그 율려신서에 최원정의 율려신서에 이르기까지 다산의 시각으로 보면은 일비다.
한 빗자리로 말끔히 쓸어버려야만이 우리가 이론에 현혹되지 않고 새로운 음률 이론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참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그마한 오류 찌꺼기라도 남겨두면 한치나 되는 안개가 끝내 온 하늘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털어끈만큼의 조그마한 오류라도 중국의 악서 이론에서 이렇게 전승이 되고 그것을 본받고 음악의 악률 이론을 더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조그만 오류가 곧 하늘을 뒤덮는 그러한 이론적 세계로 또 이렇게 각용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일비로 한 빗자루로 다 쓸어버려서 그 이론들에 대해서는 조금도 여실히 없이 또 이렇게 아낌없이 쓸어버리고 새로운 이론 체계를 창안해야만이, 해석해내야만이 곧 연임금, 순임금 시절의 치세지음의 음악을 대계를 바로 세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강한 그 의지가 다산의 악서고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악경을 복원하게 된 그러한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여불이라고 하는 사람, 또 삼분손익법이라고 하는 사람, 소지파, 왕박이라고 하는 사람, 왕박이라는 것은 그 5대 후주 세종 때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산이 다 한결같이 부정적 시각으로서 보고 있는 음악가들의 이론들이고 음악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다산이 그렇게 한비로 다 깨끗이 쓸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들의 주체이니까 한번 그 얼개를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다산이 이제 이런 음악을 왜 진흥시켜야 되고 그 음악이 인간에게 주는 효용성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음악이 가지는 효용성은 이 수신이성하고 방기천진이에요. 곧 앞에서 말했던 그 자기의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것, 수신 몸을 닫고 그 자기의 성정을 다스려서 본래의 마음으로 되돌아가는 데 효용성이 있고, 그 음악이 이 마음으로부터 고동치는 음악을 잘 이렇게 그 정성을 듣게 되면 혈맥이 동탕하고 유통이 정신된다. 우리의 이 맥박이 있죠. 이 맥박이 혈맥을 뛰게 하고 이 정신을 유통시키는 근간이 곧 소리라고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오제의 그 치세지음, 그 치세지음의 시대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래의 그런 그 참 마음으로서의 세상으로서 또 참 마음이 횡행하고 참 마음으로 더불어 사는 그러한 세상에는 곧 다산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음악의 세계, 곧 요즘에 그 음악을 그 우주의 음악이라고 지칭하고 있지만 그런 그 우주의 음악을 방불케 하는 것이 인간 세상의 음악으로서 곧 정치와 연결이 됨으로써 예약 형정의 그런 그 효용성을 음악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이란 하늘에서 나와서 사람에게 붙은 것이요, 허에서 발해서 자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해서 혈맥을 뛰게 하고 정신을 율통해 하는 것이 음악의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이 주자 이후의 한결같은 이 성리학자들의 음악 이론의 효용성입니다. 이렇게 그 성리학자들에게 있어도 예약을 중시하는 그런 그 악의 가치를 높게 숭상하고 있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 악에 대한 실체를 깊게 들여다보는 것은 진나라 이후에 없어버린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다산은 그것을 다시 복원해내고 복구해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음악은 느낀 바가 같지 않아서 소리도 같지 않는다. 기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날려 흩어지고 노한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거세고 슬픈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애처롭고 즐거운 마음을 느끼면 그 소리가 느긋해서 도는 것이니
그 같지 않은 소리를 합해서 하나로 만든 것은 임금의 인도 여하에 달렸다. 인도하면은 정과 사의 다름이 있으니 풍속의 성세 또한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순 시절의 치세지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복제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성을 잊지가 않고, 인간의 마음은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각각이 다르고 똑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서로 다른 그 하나의 감정을 하나의 소리로 통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응집할 수 있는 것은 임금의 인도하에, 임금의 다스리는 여하에 달려 있다. 임금이 잘 다스려야만이 이런 그 풍속을 교화하고 이렇게 태평성세를 이룰 수가 있다. 이것의 응집력은 곧 그 음악이 아니면 그러한 백성의 응집력을 일구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정의되는 것이 음악 그 효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서계에 보면 발음 극회하게 무상 단륜이라 유시언지 성본 말해라. 부악자는 성인 소위 동천 성인 소위 동천지하고 감귀신하고 안만민에서 성성 유자야라. 부악자는 성인 소위 동천지하고 감귀신하고 안만민하고 성성 유자야라. 이렇게 같은 문장의 내용들이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서경에 보면 발음극해하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의 그 소리를 만든 악기죠. 발음은 금속, 사주, 포토, 영목 8가지의 제목을 통해서 만들어진 악기의 소리가 서로 자리를 탐하지 않고 서로의 유추를 빼앗지 않는 극해, 지극히 지극히 좋아서 무상탄륜하다. 자리를 빼앗지 않고 그 이탈이 없어서 바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은 본이 되고 음은 말이 돼 가지고 성음이 하나로 조화됐을 때 곧 말하고자 하는 요임금 순임금의 치세짐의 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설명했던 다산의 그 악서고전에 있어서 창의성, 그 오성 산출 오성 체계와 육률 체계의 끝인 삼기육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홀수이고 삼천이고 양지라고 하는 땅의 짝수로 해서 삼천 양지 이론을 가지고 삼기육평의 이론의 틀을 삼고 있습니다. 이런 삼기육평의 이론이 곧 이 수리학으로서의 보면 기하학적 이론으로서의 아주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이론적 토대를 갖추고 있다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남께서는 이러한 그 삼기육평의 이론을 이제 흑산도에서 귀양 살고 계시는 이제 소남께 다산생이 악서고전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남께서 이 악서고전을 쭉 보시고 삼기육평의 윤려 이론에 대해서 이 당시에 악서고전을 쓸 당시에 다산은 강진이라고 하는 데 계셨고 4살 유인 소남 정약전 선생은 이제 흑산도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과 소남 그 4살 터울인데요. 이분은 그 형제지기 이전에 형제의 하나의 그런 정을 나누는 형제 이전에 직이 서로를 알아봐주는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이 이 소남께서도 특히 수리하게 밝으셔서 다산의 스승이라고 다산은 자칭 소남을
스승으로서 형님을 예우를 갖추어 대했는데요. 이런 그 악서고전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흑산도에 귀양 계시는 소남 선생님께 이렇게 그 악서고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산의 악서고전의 내용을 쭉 보시고 소남이 그 대목을 좀 고쳐준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남이 이제 악서고전을 보시고 말씀하기를 율려우수는 그 허위가 이러한데 2000년의 역사 산만리의 강토가 그대로 가려진 채 벗어날 줄 몰랐으니 사람의 지혜를 어찌 믿을 수 있으랴.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소남께서 다산이 보낸 악서고전을 보시고 율려우수는 그 허위가 이러한데 2000년의 역사 산만리의 강토가 그대로 가리워진 채 벗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중국의 그 많은 음악 악률 이론가들이 전부 펼치고 있는 이론들은 다산의 시야로 보면 모두가 다 부정의 대상이고 다 이렇게 한 자루로 쓸어버려야 할 이론들이었고 2000년의 역사와 산만리 강토가 그대로 가리워진 채로 이렇게 벗어날 줄 몰랐는데 사람의 지혜를 어찌 믿을 수 있으라. 사람의 지혜는 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산의 그 동생의 지혜를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 이 참 대목이겠어요. 사람의 지혜로 어떻게 이렇게 연임금, 순임금의 시절에 그 음률에 대한 그 상하 분별을 이렇게도 해놓을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의 지혜로서는 참 믿을 수 없는 지혜를 우리 동생이 이렇게 완성해 냈구나. 이 악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천지간에 아직도 어두운 세계가 많음을 알겠다. 천지가 밝은 것 같아도 이렇게 2000년의 역사가 이 어둠 속에 혼돈하고 있었던 악서를 보고 사람의 인간으로서 깨우칠 수 없는 지혜가 다산의 동생으로부터 이렇게 펼쳐지는 걸 보면 아직도 이 세상에는 어두운 부분이 많아서 할 일이 많구나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거듭 감개무량하는 바이다 하고 악서고전 서문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산과 그 지혜를 찾아낸 2000년의 그 어두움 속에 가리워져 있는 악률 이론의 원리를 찾아낸 다산도 대단하지만 또 그것을 밝게 평가해주고 그 어두움에 가리키는 이론을 정확히 들여다보시고 그 이론이 바로 사람의 지혜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밝혀놨다고 칭찬해 주시는 그 형님의 참 학문적 경지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이 학문 영역은 정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그러한 세계에 넘나드는 참 지기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실로 치율정성이란 문장을 재해석하여 얻은 쾌거요 요순 시절의 음률 이론을 복원하여 악경을 회복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해안이 아닐 수 없다라고 감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악서고전 12가지, 악서고전 12권, 곧 중국의 이 성경현전의 제100가서 악서의 61권의 악서를 인용해서 만든 이 12권의 악서 568곳이라고 하는 그러한 경전 인용구를 통해서 의문을 갖고 부정하고 그걸 변박하고 또 조사하고 그걸 정정하고 이러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분석해내는 하나의 이 시발점은 치율정성에 있었다는 거예요. 치율정성이라는 네 글자의 의문을 가지고 파고든 그런 이론이 곧 인간의 지혜를 믿을 수 없다라고 칭찬을 받는 이론으로까지 발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마치면서 앞에서 설명을 다 드린 내용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의 악서고전을 중심으로 다산과 음악에 대해 이모저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산은 악서고전은 고학을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때의 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순 시절, 곧 공자 시절의 음악 이론을 회복했다라고 자찬하고 있습니다. 곧 그 고학은 악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경을 복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결입니다. 곧 원시 유교 경전인 육경 체계를 갖춘 경학적 견지에서 큰 의미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서 3경, 사서 5경, 그렇지 사서 6경이라고 하는 것은 못 들어보셨잖아요. 악경이 없기 때문에 5경 그랬지 6경은 감히 붙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산의 경학은 곧 악경, 악서고전이라고 하는 악경을 고학을 회복해 놨기 때문에 6경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느 누구도 하나의 경, 성현의 말씀에 그 경을 음악에 대한 경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다산만이 이렇게 경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많은 조선조의 학자들이 이 음악에 밝은 학자들이 특히 세종 때에는 박영과 같은 음악에 밝은 학자들도 있었고 성종 때는 또 유자강이라고 하는 사람, 성현이라고 하는 사람, 신말평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그 시대별로 음악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조 때에는 보만제 서명이라는 분의 또 음악학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대별 음악학자가 있었지만 그 음악 이론에 대해서 밝았지 이렇게 하나의 성인의 경전으로서의 체계를 갖추면서 요순 시절의 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응집된 이론서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론이 곧 악서고전이라고 하는 걸로 모아지고 있고 그 음악의 효용성은 악론, 짤막한 논문 2편으로서 다산의 그 음악이 다산이 갖는 음악 이야기가 음악의 효용성이 그 짤막한 논에 실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다산의 악서고전의 편찬 시기는 그의 나이가 50세 무렵에 지으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악서고전은 다산 초당에 계실 때 다산 초당에 가신 지가 한 47세 무렵에 가셔서 해배가 57세 되시니까 한 10여 년 한 10년 동안 강진 초당에 머무르셨는데 이 악서고전의 편찬 시기는 강진 초당 시절에 50세 무렵에 지어진 걸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악서고전에 이제 서문에 보면 또 그 묘지명에 보면 악서고전을 57세에 진 것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 소남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에 보면은 55세에 진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소남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는 다산 선생이 50세 무렵에 이렇게 진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큰 그 틀을 갖추고 서로의 그 윤색하는 과정이 언제 완성이 됐느냐 이거에 대한 좀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악서고전의 편찬 시기는 다산이 50세 무렵에 지어진 걸로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산의 악서고전의 창의성은 진나라 진시황의 그런 분서갱유 이후에 유를 불어서 소리를 정한다. 추율정성이라는 그 학설을 강하게 부정하고 또 강하게 의문점을 갖는 데에서 이루어진 쾌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여러 음률 이론인 12율례 산출과 5성 산출에 따른 3분 손익법, 취조생장법, 백의 배월법, 성궁성방 등 중국 음률 이론과 악조 이론에 이르기까지 한 번의 빗자루로 쓸어버릴 내용들이라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음률 이론의 체계를 갖추었던 것입니다. 그 음률 이론의 체계가 미중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미유중유라고 시대, 과거의 전대미문이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산의 이런 3기 6편과 육률체계와 5성체계도 과거에 이런 이론을 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전대미문의 이론체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독창적이다, 창의성이다 이런 미사여구를 써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진나라 이후에 한당 송원명청을 거치면서 중국의 악가들이나 또 성리학자들이 이러한 다산이 주장하는 음률 이론이 엇비슷하게 하나만 있었더라도 이런 말을 강도 높게 이렇게 주장하기는 멈칫해질 텐데, 다만 국어의 영주구, 영주구가 쓴 국어의 대균 세균의 그런 그 문구의 힌트를 얻어서 요순 시절에 음률 이론을 밝힌 그런 독창적 창의성에 대해서 경의를 저희가 표하고, 다산만이 창출해낸 그런 창의성이다, 독창성이다는 말을 유감없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 근거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에서 악서고전을 설명해 올리면서 정말 창의성이다, 독창성이다 말을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썼을 겁니다. 그런데 창의성과 독창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왜 창의성이라고 그러고 독창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의문이 혹여 드셨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리는 걸로 일소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산의 예술적 감각과 과학적 사고는 다산이 그 둘째 아들 학유에게 보낸 편지에서 경물에 대해서 말한 가르침을 다산 또한 실천 궁행하여 얻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산이 이런 창의성이고 독창적이고 참 그 예술적 감각과 예술적 감각 속에서 과학적 사고를 유입시킨 건가, 이런 그 다산의 이 소위 사색은 요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수원에 가면 화성이 있죠. 그 화성을 쌓는데 다산이 이렇게 중심이 돼서 2년 6개월 만에 이제 그 화성을 쌓는데, 그 수원 화성이 세계 유네스코 등재 유물입니다. 그런데 세계인들이, 세계의 건축학자들이 그 수원 화성을 보고 평가하는 게 바로 뭐냐면, 과학기술의 성에다가 어떻게 저렇게 이 예술적 조형미가 뛰어나느냐, 이 과학적 조형미에 예능적 기예능이 빠져 있더라면 그렇게 이 화성이 이 세계인들의 그 성곽 유물에서 높게 칭찬받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성을 쌓아 올라가는 이 각도라든가 또 이 전도를 쌓아가는 이 피보나치 수열과 같은 우리 담백각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이 수열식 그 맞추는 그런 그 건축 조형법이라든가, 밑에서 보면은 안정적 토대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올라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이 곡선을 이루듯이 곧 그 흔들흔들하는 하나의 흔들바위처럼 이렇게 이 성 자체가 그런 그 멀리서 보면 배가 배을림처럼 쑥 들어가 있고, 가깝게 보면은 밑에가 완전 그 토대를 이루는 그러면서 안정감을 주면서도 멀리서 바라보면 예술적 조형미가 그렇게 뛰어난 그런 그 성곽을 쌓는 그러한 다산의 그 노고에 곁들여진 유물을 보더라도 다산의 이 뇌는 하나의 예술적 감각과 과학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해라고 하는 것을 EQ라고 그러고 잔해라는 것을 IQ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해라고 하는 EQ는 하나의 예능적이고 잔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한국 음악에서는 전부 모음을 가지고 어떻게 음악을 만드느냐에, 또 어떤 박자, 어떤 장단 속에다 모음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 양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든다, 소치는 아이놈은 상계하니 이러느냐, 이 낭구만에 이런 그 동창이 시 하나를 가지고도 588 장단에다 넣으면 시조가 되는 것이고 16박 장단에다 넣으면 이게 가곡이 되고, 이걸 다양하게 뭐 창부타령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 또 이 우리 전라도의 흥타령이라든가 육자백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 똑같은 가사를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음악화 양식이 다른 것은 뭐냐면 다 모음을 어떻게 처리하고 떨고 꺾고 또 그 모음에 대한 처리 방법에다가 악조를 경쾌하게 하느냐, 아주 슬픈 마음을 쓰느냐, 장조의 음조를 쓰느냐, 단조의 음조를 쓰느냐, 이걸 가지고 평조냐 계면조의 음조에다가 모음을 어떤 이 박자의 수에다가 어떻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음악의 장르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음의 흔들림의 미, 곧 그 음악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한국 음악의 음악화에서는 모음에 달려 있지 자음에다는 절대 바이브레이션이나 꺾는 목을 넣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우울 때 트로트가 많은 정신적 안정과 즐거움과 힐링을 줬다라고 자평합니다. 그 트로트의 음악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음을 가지고 떨고 꺾고 꺾는 목을 쓰는지 전부 모음을 가지고 꺾는 목을 구사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위의 그 음악의 통칼, 소리의 통칼라 그 음색에다가 그 사람의 기능인 꺾는 목을 어떻게 구사해서 그 가지고 있는 음색과 꺾는 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트로트의 그 맛이 음악적 질이 달라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다변성적 음악의 기능적 요소가 결합된 이런 음악, 곧 똑같은 노래라 할지라도 수만 사람이 부를 때마다 감흥이 다른 그런 감정을 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그 음색이 하나로 조화되는 앞서 말했던 그러한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다산은 주자의 경물 공부도 이와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사물에 대해 끝까지 궁구하고 내일 한 가지 사물에 대해 끝까지 궁구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끝까지 연구하여 도달한다는 뜻이니 끝까지 연구해서 끝까지 도달하면 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는 다산의 학문 연구의 좌표이자 지렛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아젠다를 세우면 그 아젠다의 경물 끝까지 궁리하고 궁구하고 그 궁리와 궁구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틀 속에서 서술해내는 것이 다산의 그런 학문 연구의 큰 저수를 남긴 좌표이고 다산학이 있게 하는 지렛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산학을 이렇게 매듭짓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다산의 악서고전을 중심으로 한 다산의 음악 이야기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음악으로 세상을 다스리고자 했던 또 음악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연임금, 순임금 시절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런 그 다산은 참 유대한 학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 유대한 것 같습니다. 다산 유대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어떠셨어요? 아이, 뭐 고생보다도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고치고요. 들으시기 어떠셨어요? 내용이?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 그 남미학회라고 그 아시아 8개국이 모여서 인류학회를 결성했어요. 근데 그런 그 학자들이나 세계 음악, ICT 이런 데가 다산의 경제를 말하는 이론, 360 이론을 말하면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 아주 그냥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저런 이론도 있느냐고 저것이 이제 음악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걸 연립금 수준을 2000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악기 개발부터 해야 된다. 악기 개발은 한 단계에 또 나아가야 할 이유다. 이런 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제 질문의 답을 넘어가는데 정말 전대 미문의 이유를 제시해 놓고 있어서 음악까지 전부 다 주목으로 있어요. 예. 그러면 나도 놓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한 번역은 번역은 제가 앞서 12번으로 돼 있거든요. 12번이 됐는데 지금 제가 80% 정도 악서보니까 번역이 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 제가 이제 정 선생님께 지금 이제 다시 그 2년 11월에 처음 만나가지고 선생님이 됐고 선생님 그 광주 계실 때 이제 그 한중고문연구소에 가면서 한문을 배우게 된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전번역원에 그때 여기 조선대학교는 안동교 선생님이 이제 선임연구원이었고 전남대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선임연구원이었고 박명희 선생님이 이제 연구원이셨고 네 사람이 그 담양의 미암 유이춘 문집을 번역했죠. 미암이 우리가 이제 우리 팀에서 번역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대한 내용을 역대 이제 좀 논문을 쓰다가 간헐적으로 이렇게 인용한 사람들이 있는데 61곳이나 된 그 원전을 다산의 그 악서고전을 보면 이 1페이지에서 한 3줄 인용하다가 또 한 장 넘어서 여기서 4줄 인용하고 그러면 여기 한 페이지 정도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산의 악서고전은 뭐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이 됐으니까 하나의 문장인 것처럼 해석해 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악서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 교열부터 해야 되겠다. 교감 교열분이 책이 한 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서고전 12권을 번역하는 것보다 교감 교열본 번역이 더 한 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악서고전을 가지고 제가 참 마음으로 담고 있는 제가 83년도부터 담았으니까 벌써 이제 한 40년 가깝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그게 다 가능되어 있다면 사이사이에 이미지로 또 뭐 이제 뭐 완성은 아니지만 번역해 놓은 것 중에 그 악서고전 내용을 보여줄 수는 있죠. 필사본도 있고 지금 그 내종이 있으니까 그 내종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펼쳐서 사진 자료로 좀 제공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악서고전을 하면 음악을 하면 우리가 낭만적이고 포피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흥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경학적 측면에는 소리로서 세상을 제도하는 그러한 이론적 배경이 악서고전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의 그 행카나 낭만 시절의 그 음악하고는